오래간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긴 장마 끝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습도가 쫙 올라가는 그런 우울한 비 속에서 여름 한나절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태풍 올 때까지 폭염이 엄청 내리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옥천의 옥수수 감자 축제도 끝나고 다행히 비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괴산 같은 데는 비 피해가 많이 생겼고 또 일부 뭐 논둑이나 인삼둑 뭐 이런 데는 지금 물이 많이 들이쳐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더구나 복숭아 출하해야 되는데 열과도 있고 비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고 샤인머스켓도 포도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키로당 원래 한 2만 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켓이 지금은 15,000원 이하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이제 수요를 그렇게 되니까 공급량이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홍수출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맛도 예년만큼 옛날에 이제 샤인머스켓 하면 당도 높고 먹기 좋은 게 포도로 딱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스마트팜이 계속 이야기되면서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에 더 업그레이드돼서 요즘에는 스마트팜 설치라면 관수나 농약 같은 것들 다 기계가 해서 편하다고는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들고 이게 더구나 이게 비닐하우스 개폐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폐식인데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은 이게 다 삶아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이게 딱 되면 포도를 다 못 먹고 포도나무를 다 캐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삶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기계 만능주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또 폐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요즘 만물이 소생하는 그리고 이제 모든 과인들이 익어가는 그런 이제 7월이 오정 7월이 이제 가고 네 다음 주에 이제 8월이 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2주 동안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습기를 견디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간만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글을 한번 써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글 한번 낭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요? 예. 이게 글을 이제 많이 못 써보다 보니까 예. 산다는 것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우주만큼이나 광범위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70여 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고 어떤 이는 공중전까지 겪어봤다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우리 나이쯤 되면 그래도 인생살이가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고 대충 알아차리겠지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고마운 사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술 한잔 마시면 톤도 높아지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개똥 쳐다을 읊어가며 낄낄거리며 이야기도 하고 남의 흉도 보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남을 헐뜯기도 하고 당사자는 없는데 그 사람을 뒤지다 대고 마구 험담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간질 잘하는 사람,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바둑판에서 훈수는 잘 두는데 막상 본인이 돌을 잡으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놓고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으면 그 대안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만 내놓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막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을 남의 얼굴을 핥혀서 제 얼굴 화장하는 아주 더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나열하자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고, 아무쪼록 위에 나열해본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대에서는 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냥 잊혀지길 바랍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성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모래 아래 비유를 했습니다. 혼자는 단단한데 절대 뭉쳐지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요.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그것도 옛날 이야기겠죠. 관련해서 사람은 슬픈 일을 겪어봐야 기쁨도 알게 되고, 괴로운 일이 있어야 즐거움도 알게 되고, 불행한 일을 당해봐야 행복 또한 클 것이다. 이와 같이 희로애락이 뒤 엉키고 설키어서 심금에 닿을 때 비로소 그윽한 인생의 교황악은 연주되는 것이다. 이 글은 제가 20대 초반 때 부산의 친구가 보내준 편지의 내용 중 일부가 생각을 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신청곡은 뭘 하셨습니까? 예.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훈아의 나는 기장 갈매기다. 그거 신곡인가요? 예, 신곡입니다. 괜찮은데요?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지는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 갈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 데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하나다. 빈주머니는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미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거. 오늘은 아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친 김에 과한테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예, 듣고 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태만상이에요. 그래도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저희가 정말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다녔어요. 집이 없어서. 그때 이제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설화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선화초등학교 대전. 대전에. 예. 그 20일인데 예. 여기 배형식이라는 애가 선화국민학교 바로 앞에가 은행동이에요. 예, 은행동 알죠. 네. 거기 집이 가까운데 내가 찢어지게 가라라고 막 이런 거를 집에 가서 나름 부모한테 얘기를 했겠죠. 예? 이게 지금 생각인데 부모한테 야 엄마 뭐 우리 친구가 공부는 잘하는데 참 잘하고 착한데 도시락을 맨날 굶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 아침에 딱 학교를 가서 책상을 손에 이렇게 넣어보면 따뜻한 변도 있죠. 변도라고 그러지 노란 도시락이. 예.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게 딱 있으면 좋아요 그냥 좋았어. 그런데 한 1년을 그렇게 싸다 줬어요. 싸다 줬는데 얘가 어느 날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학을 가는 것이 이제 뭐 서운한 것도 있지만 도시락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친구를 아무리 숙소물을 해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안 찾아지더라고요. 배형식이요. 배형식에. 그래 보고 싶고 이게 심쿵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식 말로 야, 심쿵. 전화를 간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인사말 하잖아요. 전화하면 친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심쿵이더라고. 초등학교 네, 4학년 네, 뭔가 야, 이름까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 보면 그러면, 정말 네.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네, 근데 도시락 못 사올 때도 있었나 봐요, 우리. 저는 거의 굶다시피 하면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옛날 영화 보면 이게 배고파 가지고 그 밖에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 먹으면서 물배 채우는. 저 그랬어요. 저도 그래. 그거 이제 1, 2, 3학년 때까지는 도시락을 안 싸고 그 다음 한 6학년 아니 5학년 말쯤 되니까 학교에서 그거 줬어요. 강냉이주. 강냉이주하고 우유 덩어리 왜 오래되면 딱딱한 거 돌보다 더 딱딱한 거. 그걸 먹으라고 줍니까? 그걸? 한 덩어리 주고 맛있어요. 고소하니 씹어 먹으면. 그걸 뭐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사탕 예. 먹는 겁니까? 그걸 한 덩어리씩 주고 달짝지근하니. 탈탁지근하죠. 고소하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진짜 고생을. 강냉이죽하고 우유. 강냉이주 그거 노란 거 그거요. 노란 거. 그러고 나중에는 강냉이 빵 이렇게 딱 뭐 가다로 찍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 빵이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진짜 사람은 대화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배도 채우고 우유 이게 합성된 거. 네. 그래 그 강냉이죽을 먹으니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지고 조금씩 주니까 그래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한 대 타먹으려다 걸려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럼요. 내 아버지 그건 이제 어른이신데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 아버지가 우유보단하고 참 능력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아마 우리 형제들이 그때 전부 뿔뿔이 다 터지고 어머니가 대단하신 생활력이요.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떠나시는 것보다 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한 우리 김감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우등상을 쫙 탔어요, 제가. 반장, 부반장. 반장은 항상 김종철이라는 놈이. 걔가 옛날에 한국은행이라고 대전 은행동에 가면은 그 무슨 백화점 앞에 한국은행이 있었어요. 있었죠. 거기에 수위를 했어, 수위. 그 은행의 수위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루는 걔한테 또 초대를 받은 적 있어요. 걔네 집에서 이제 또 나름 때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밥을 있잖아요. 쌀밥을 왜 복자 써 있는 옛날 흰 그릇 거기다 이만큼을 퍼주는 거예요.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하고 그걸 어린 다음에 체면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먹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음 날 와서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왜 밥을 그렇게 빨리 먹냐? 그래서 그때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날 동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에리샤라고 있어요. 이에리샤. 네. 이혜리가 탁구. 탁구 아시죠? 호수동여고. 아기 호수든여고 졸업했어요? 아니요. 전 남구나. 네. 걔가 우리 동창이에요. 이혜리가 호수동여고 졸업했죠. 예, 우리 이제 동창인데. 선화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동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하면 바로 통화돼요, 걔하고. 네. 지금도 통화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이도 몇 살씩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학교를요. 이 나이는 애들이 전부 어려 저보다는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걔네 아버지 그때 부시장에 있었어요, 대전이요. 걔네 집을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그래도 이게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그때 걔네 집에 탁구대가 있더라고. 그때도요. 예. 그거 세개 싹 19번 해서 19번 싹 들었죠. 이게 유명한 대전 출신 운동선수 중에. 네. 그래서 호수순여중 여고에 탁구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몰랐었어요. 지금은 대전 동산중학교에 탁구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전이 좀 탁구 좀 알아줍니다. 또 해서. 호수든여고가 저쪽 용두동에 있는가 그랬는데 그렇군요. 걔가 선수촌장도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그랬죠. 이리자가. 근데 초등학교 때 졸업생들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보다 더 그게 있어요. 또 친밀감이. 그 시절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천진난만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거리가 뭐. 알겠습니다. 우리 천인기 선생님 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빠른 이유. 세월이란 흘러가는 시간이나 살아가는 형편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연륜에 따라 빠르다거나 느리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의 속도를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풀어 대입해 보았다. 이 방법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하루란 둥근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과정 중에 낮과 밤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이를 24시간으로 분할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얼마나 될까? 적도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도의 한 지점은 하루에 4만 킬로의 거리를 움직인 것이니 이 거리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약 1700킬로가 나온다. 지구는 시속 170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비교해보자. 여객기의 평균 속도가 시속 950km이니 그보다 약 1.8배가 빠르며 KTX의 평균 속도 시속 300km보다는 5.7배나 빠른 것이다. 이번에는 1년 365일과 비교해보자. 1년이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돌고 있으며 그 속도는 초속 약 30km라고 한다.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0만 8천 킬로의 엄청난 속도며 지구 자전 속도의 63.5배나 빠른 것이다. 우주선 누리호가 초속 7km로 날아올랐으니 이보다도 4배가 넘는 빠르기이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곧 그 빠르기가 세월의 속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빠른 움직임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일까?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요소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빠르다 느리다 느끼는 것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 주위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쪼록 세월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그 계산을 자전 속도나 태양을 도는 속도나 이거를
몇 년 전에 그 내가 어머니 학교 그 수업을 했었어요. 아. 안남에. 그때 이제 그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상식적인 거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면서 적어놓은 것 같은 건데 요즘에 세월이 이거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예? 아니 참 빠르더라고. 야, 시속 1,700km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속 30km로 이게 지금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속도가 초속 30km예요. 초속.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아까 바꾸니까 10만 8천 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시속으로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니까 이 모든 사물이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과 산이나 모두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 속에 우리 인간은 아주 조그만 그 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못 느끼는 거지. 책에서 나온 거 처음이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면 자꾸 이렇게 기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23.5도가 기울은 거를 못 느끼는 것도 이 속도 못 느끼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축은 기울어서도 사람은 거기에서 그걸 못 느낄 정도가 되는 거지. 예. 그냥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그 귀한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신청곡 혹시 신청곡은 조항조의 예. 돌릴 수 없는 세월. 돌릴 수 없는 세월. 아, 조광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 돌릴 수가 없죠기죠. 예, 이미 지나간 거는 돌릴 수 없는 세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곤히 잠든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 태도 떠나지 않은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요? 늘 맘 졸인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돌아가셨나요? 늘 맘졸인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한 사람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학군 어머님 낭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이크 예.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올 모양이다. 기도하고 오늘 입기 좋은 옷도리를 좁은 듯해서 느려서 한참 반질하고 있는데 시간 11시 30분에 가봐요. 같이 가서 바다 이야기 집에서 갈치찌개를 먹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주일마다 데려다 준단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전화하면 끝나고 데리러 간다고까지 감격스럽다.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가 와서 침침한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종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눈물 겹도록 기뻤다. 착했던 아버지 아들이고 악을 모르고 살아가는 엄마 아들인데 그 성격이 어디 가나 어디 가랴. 예쁜 아들인데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들 참 감사합니다. 착하고 선한 아들, 훌륭했었던 조촌수의 아들인데 그 피가 어딜 가나. 어떻게 그토록 착하고 어지고 편하게 해준 분인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과 같은 아들과 살고 있으니 당신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당신은 만점 남편인데 단 노래 한 가지 못해서 95점 줄게요. 나는 자랑이라 미안하지만은 팔방미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했지요. 회비 한 번도 안 내고 공부한 것 대단한 것 아닌가요? 속으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렇게 DNA 주신 부모님 만난 것도 큰 복이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속수무책 놀고 있지만 꼭 무엇인가 이루어낼 사람이에요. 뒷받침만 조금만 해줄 수 있는 여자 만나면 꼭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우선 건강해서 좋고 생각이 건전해서 예쁩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으니 주 안에서 무병장수 만사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에 대한 또 그 돌아가신 부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신청곡? 또 한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4주째인데 다른 노래 없을까요, 어머니? 이거는 안 돼? 낙말. 저 지난번에 틀어줘가지고. 그럼 또 뭐 할까? 조수미의 청산에 살으리라 어떻습니까? 그거 좀. 청산에 나는 숲을 우거진 예, 그 조수미 노래 노래 다 좋아요. 조수미 노래 청산에 살으리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라.
임찬수 어머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귀한 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 이거 아니죠? 잠깐 따로 있다. 60알의 커피콩. 커피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거의 매일 마신다. 내가 처음 커피를 맛본 것은 대학을 들어가서인 것 같다. 학교 앞 커다란 건물에 자리한 파리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에서 친구들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도 60년대 월남전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외제 물건들이 많았다. 아마 커피도 그중 하나였던 것 같다. 그 시절 일반 가정에서는 커피를 무슨 국 끓이듯이 커다란 냄비에 넣고 푹푹 끓여 한 대접씩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귀줄게 부르세 된장국 마시듯이. 예. 아무튼 당시는 가정집에서 커피를 손님께 대접한다는 것은 큰 사치와도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의 이름도 달라졌다. 즉 다방에서 카페라고 흔히 부른다. 옛날식 다방이라고 하면 촌스럽단다. 뿐만 아니라 커피도 다양해졌다. 메뉴판에 적힌 것을 보고도 어떤 맛의 커피인지 알기 어렵다. 우메는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온다. 커피에 설탕 넣고 프리마라고 하는 것을 친 것이다. 이것은 분유 같은 것인데 정확히는 우유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 한 해 커피 수입 비용이 몇 조에 이른다고 한다. 굉장히 큰 비용이다. 하기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시니 그 양이 어마어마할 테지. 처음 커피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마신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신대륙 발견 이후로 온다. 원산지로는 남미로 보는 아프리카 곡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질 좋은 커피는 높은 회사 화산재로 쌓인 곳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물론 생산량도 적고 가격도 비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커피는 고급커피가 많지 않다고 한다. 커피는 맛과 장소의 분위기, 함께 마시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나는 대학로에 있는 오래된 항림다방을 다시 가보고 싶다. 나는 아마 56년에 처음 문을 여는 것이다. 60년대 주요 대학생들이 많이 드나든 것이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 이름 그대로 있다. 커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나는 천재음악가인 베토벤의 커피 이야기가 참 흥미롭다. 그는 매일 아침 볶은 커피콩을 정확히 60여를 세워 한 잔의 커피를 내려 마셨다고 한다. 한 번 세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번 이상 세고 꼭 확인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커피를 잘 드시네 봐요.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잔으로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또 2잔 막 또 3잔도 마실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루 커피 먹을 양은 딱 이만큼이다라고 정해놓습니까? 그냥 잔으로 한 잔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못 지킬 때도 가끔 있죠. 그렇군요.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커피가 그래도 정신을 좀 맑게 하나요, 어머니? 뭐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을 이렇게 바짝 들게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이제 몸에 뭐 수분도 뺐고 칼슘도 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우리 천영 기사님도 커피를 드십니까? 우리도 커피를 아주 일상적으로 아침 먹고 나면은 이제 커피 타임을 해요. 집사람하고. 그게 아주 일상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뭐 대인관계를 누구 만나거나 하면은 의뢰 우리가 인사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가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일장일단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하여튼 뭐든지 뭐 과유불급이니까. 커피를 그 시절에 많이 마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 주위의 사람들이 나는 막 엄청 가난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없다 이러면은요
저는 지금 뭐 이제 부끄러운 게 그 당시는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죠. 부유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에는 그 주로 이제 오빠 친구들이 이 집합 장소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도 그 아들 자식들 친구 오면은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옛날에요. 그 정육점에서 그 대바구니 이만한 그 대바구니로 고기를 하나 가득 해가지고 막 마당에서 불을 펴놓고 그 많은 애들을 친구들을 다 구워서 먹이고 하여튼 그런 아이고. 일을 한 적이니까 이게 가난이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합격을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대학은 사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 시절에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거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때는 인류라는 말보다 아주 그냥 그 밉상이었겠죠. 이화여대 갔으면 잘 가신 거죠, 뭐. 가장 사치로운 대학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걸 저는 나는 저러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땐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전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의뢰 그러려니 했는데, 예, 뭐 지금은 조금은 저기지만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자가 갈 수 있는 저기로는 이제 그런 저기로 했어요. 옥션 푸드 신청곡 혹시 아까 얘기하셨나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주제와 딱 맞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가 많이 나와서 말인데 그 저기 로컬 푸드 직매장 한 번씩 가보셨죠? 아 거기 가면 뜰팡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뜰팡이란 카페는 원래 그 군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로컬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 맨 처음에는 커피도 안 팔았어요. 커피는 우리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쥐눈이 콩을 로스팅 해가지고 쥐눈이 콩을 커피콩이 아니라 쥐눈이 콩을 50% 로스팅을 해서 커피콩하고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파는 거는 콩메리카노, 콩푸치노, 콩라떼를 판매합니다. 약간 콩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약간 비리게 한번 맛보시면 이제 옥천 특유의 콩커피를 커피는 커피 50에 진훈이 콩 50 반반씩 섞은 장야리에 그 커피 전문점이라고 한번 신문에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예. 근데 간판도 없더라고요. 예, 간판이 몇 없고. 바퀴 돌고 물어보면서 갔는데 그 커피를 내리는 분이 그 아주머니예요. 뭐 나보다는 나이가 좀 적지만은 그래서 마침 그날 손님이 없어 둘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그 커피 한 잔을 주기 위해서 뭐 그냥 자기도 한 잔 이렇게 뭐 맛도 보고 뭐 또 뭐 따르고 하는데 한참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맛을 몰라가지고 그냥 별 특별한 건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얘기로는 저기 맛을 맞추는 게 커피 한 종류로 맞추는 게 아니래요. 여러 종류를 요것도 좀 넣고 저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한다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예. 어쨌든 커피는 뭐 사실 생활의 한료수처럼 저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만은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졸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되게 어쨌든 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 오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구가 빨리 돈다는 걸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오늘 사과나무를 심자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천체학이나 우주 이런 거 물리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땅을 딛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금지와 목토체내명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식이나 월식 뭐 이런 관련된 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8월부터 일식이 이제 아닌가? 어쨌든 이게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이게 월식 이게 하얀 금반지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신기한 천체망원경으로 또 별을 보면 그렇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이제 1년 365일에 절반이 지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를 견뎠으니 이제 한 달 동안 폭염을 잘 견디시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모임은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원래 방학이더라고요. 7월 24일부터 아니 8월 4일까지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방학은 없는 거고 8월 10일 날 10일 날 뵙는 걸로 하고 그래요. 어쨌든 다양하게 나오는 이제 복숭아랑 포도가 지금 제철이니까요. 사실 제철도 아니죠.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가온을 안 하면은 원래 노지에서는 10월 달쯤에 나오는 만생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생종인데 한 6,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샤인머스켓이. 근데 그거는 불을 엄청 뗀 겁니다. 예. 노지로 하면은 만생종이라 9월, 10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쯤 이제 불을 뗀 게 이제 조금 뗀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찍 나오면 더 시세가 더 처지니까 불을 많이 떼가지고 일찍 좀 출하하는 게 가격이 좀 더 나으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구 온난화에도 안 좋고. 참 어려운 게 농사가 이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홍수출하라고 그러는데 홍수출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홍수출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개인들이 사가지고 또 보관해서 두고두고 먹자니 그것도 힘든 얘기고. 예. 그래서 참 이 농사가 생산량이 많아도 걱정, 또 생산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 뭐 이렇게 되는 거. 먹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꼭 거기 가가지고 그 저기 도마도를 꼭 사가지고 오는데 그 거기 납품되는 도마도는 완숙한 거를 납품한대요.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게 로컬 푸드라는 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예. 동이면 세산리에서 그 토마토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리가 얼마 가까우니까 거리가 멀면은 유통이 넓으니까 이제 덜 익은 것들을 이렇게 놓는데 이 완전히 익은 것들을 내놓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예. 달짝지. 확실히 맛있어요. 그래서 밭에서 완숙된 거예요. 예, 밭에서 완숙된 거. 30일 날은 복숭아 축제 날이에요. 안 한대요. 예, 저기 취소됐습니다. 예. 이 비가 너무 호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없이 흐른 물을 온몸으로 부딪혀 우린 모두 기억하지 맨 처음에 그 용기를 세상으로 내던져진 우렁찼던 생명을 비린 그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곳에 놔두고 사람들 틈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열어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또 넓은 초원 위에 서서 비바람에도 버티는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온몸으로 버텼어 네 같은 생각에 갇혀선 안 되지 그럴 땐 힘차게 일어서 난 익은 거리를 저우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돌아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다시 아름다운 모든 소리 들리지 이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